아니야. 아니, 사랑을 주시잖아. 아니, 다 나는. 다 우리 범준아, 화났네. 범준아, 노노노라 그랬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주는 거야, 범준아. 아니야. 사진 다 나는. 여러분, 저희 박스오피스 진짜 또 오랜만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등 병원 센터장님이신 조기혜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아이가 예뻐서 4명을 낳고 싶었는데 2명만 낳았다.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네, 확실하게 맞아요. 짚어야 됩니다. 예. 4명을 낳고 싶었는데 2명을 연년생으로 낳고 연년생이요? 2명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아들 연년생이요? 네네. 나 진짜 큰절하고 싶어 정말. 진짜. 진짜 대단. 그러면 이 질문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아이들 둘이 연년생이지만 순하죠? 네, 아이들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2명이 같이 지내는데 그 심지어 남자아이들 2명이 연년생이면 네. 사실은 위아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좀 큰아이랑 둘째랑 정말 다르거든요. 연년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 같아요. 진짜. 막내는 정말 막내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둘째를 낳자 남편한테 그러면 첫째랑은 정반대의 성격이 나온대. 그 다음에 둘째 그러면 순한 아이가 나올 거야 이랬는데 다른 아이가 나온다 그랬지. 순한 아이가. 오늘 특별히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범준이가 딱 1000일이 지났거든요. 1000일이 뭐 요즘엔 뭐 누가 그런 것까지 챙겨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나름 1000일이라는 게 제가 너무 고생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꼭 자축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1000일 동안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했는지 선생님께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 한번 여쭤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잠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카메라가 꺼진 동안 큰아이가 20 이래서 저는 약간 20 몇 개월? 잠깐만 큰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큰아이가 지금 만 25, 둘째가 만 24살이에요. 이거는 그럼 선생님께서 속도 위반을 하신 겁니다. 저도 결혼을 10대 빨리 때- 하진 않아서. 오늘의 반전은 그럼 선생님 나이 맞히기. 어머 25이요? 도대체 출산을 그럼 몇 년에 하신 거죠? 8년, 9년. 왜? 네. 98년이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선생님의 젊은 유지 비법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달라지고. 주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대로 된 태교를 못했었어요. 일도 해야 됐고 막 그래서 태교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하나를 읽었었거든요. 인간혁명의 진원지가 된 교육서라고 써있으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라. 참된 인간을 형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었는데 약간 실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범준이를 진짜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팔을 풀어줬어요. 잘하셨어. 근데 그게 약간 실수였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 몸에 뭐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선생님 보셨죠?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올 때 선생님이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이거 벗어! 그리고서 내복 저희 받아요. 아이도 그랬어요.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그러면 제가 자유롭게 팔을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게 문제가 그것 아니라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제 육아 방식은 뭐였냐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돌 이전부터 자기 주도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유식 시작할 때도 자기 주도식 해가지고 안 도와주고 정말 난장판이 되더라도 네가 먹어야 된다라고 교육시키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저는 그냥 너무 이게 너저분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다 먹여줬고 그 다음에 뭐 쪽쪽이를 끊는다거나 우유 젖병을 끊는다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밤수를 끊을 때 제가요 저 범준이 밤수를 사실은 아직도 자다가 우유를 찾아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네. 숙면을 못하는 거. 자다가 딱 무슨 알람이에요. 4시 딱 전후로 한 번씩 깨거든요. 분유 타다 자! 막 이래요. 근데 분유는 이제 끊었고 우유를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강제로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애와 나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주의여서 그냥 네가 끊고 싶어지면 끊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유를 먹일 때 범준이가 5개월 딱 먹더니 어느 날 제가 물렸는데 탁
돌고 그다음부터는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그냥 자기의 어떤 주관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이게 약간 버퍼링의 시간이 없이 잠 잘 자고 있다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주관이 확실한 게 다른 애기들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본인이 싫어지면 끊을 때 되면 끊겠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 안 했더니 지금까지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33개월까지. 이게 사실은 뭐 쪽쪽이를 언제 끊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보통 돌 되면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사실은 돌이 돼도 아기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면 안 끊어도 돼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아이라면 6개월에서 12개월쯤 됐을 때 그 쪽쪽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데 네. 그 시기에 못 끊은 아이들은 이렇게 빠지기만 하면 오는 애기들 난리가 나네. 네, 그런 애기들은 그냥 엄마가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애기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봤다는 그만이야. 거예요. 네. 네. 우유. 사실은 분유도 거의 2돌 이후까지 먹었어요. 그러다가 조리원 동기들이 자기네들은 이미 돌 지나자마자 밤수는 완전 끊었고 통잠을 시작했다. 근데 범준이는 지금도 결과적으로 통잠을 안 자는 아이인 거예요. 이게 우유를 보통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이유식 시작할 때쯤 되면 밤중 수유를 끊으라 그러거든요. 막 저 안 끊었더니 6개월이에요. 언니 빨리 끊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끊게 되면은 6개월 무렵에 이제 이유식을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밤에 반응을 안 할수록 애기가 수면이 좋아지거든요. 그냥 엄마가 죽은 척 하고 있어요. 애기가 자다가 깨는 건 정상이에요. 깨는 것 자체가 이상은 아닌데 깬 아이가 스스로를 달래서 다시 뭐 뒹굴뒹굴 하다가 다시 잠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가 자꾸 거기에 반응을 개입을 해서 해줘서 뭔가 애가 뭐 불편한가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한번 안아줘줬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러면 애기가 그게 수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잘 때는 이래야 한다.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만족스러워서 잠이 들면 안 가가. 죽은 척을 했어야 되는군요. 네, 죽은 척을 했어. 너무 늦게 낳은 마흔에 낳은 첫 아이라서 얘가 뭔가 불편하다 막 화다닥 뭐든지 재빨리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시기예요. 근데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아직은, 없어요. 네, 진짜. 논리가 발달이 안 돼 있고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한테 훈육을 하더라도 네.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짤막하게 간결하게 꼭 지켜야 되는 거. 안전, 건강,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지키는 연습을 지금 해야 나중에 어디 가서 안 힘들어해요.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들어와도 돼. 들어와. 범준이 들어와. 범준아. 자기 얘기하는 줄 아나 봐겠죠? 일로 와봐. 옷 안 입. 저러고 이제 또 나갈 셈입니다. 지금. 범준아 어디가?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옷을 입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범준이가 눈치가 빤한 거죠. 눈치가 그렇게 빤한데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거. 진짜 제 머리 위에 있어요. 진짜 33개월밖에 안 살았으면서. 범준이 머릿속에는 엄마 서열이 자기보다 낮을 수 있어요. 분명 그래. 진짜. 아니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제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한 것들을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 있잖아요. 18, 18개월 때 괜히 18개월이 아니라고 네. 여기 나와서 18개월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범준이는 18개월은 비교적 잘 지나갔어요. 근데 두 돌 정도 한 20개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막 그때부터 말은 아직 잘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니까 막 눈이 돌아서 뒤집어지고 막 드러누워서 떼쓰는 맞아요. 그게 나타나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 하고 꺾어야 돼. 그래 내가 여기서 만약에 쟤한테 물러선다면 나는 쟤한테 꼭 평생 휘둘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걸 꺾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됐어요. 쟤는 정말 와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난 엄마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진짜 꺾어내는 게 보통 이제 아이를 훈육하는 게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사람인지라 막 애랑 부모가 이제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가 있는 거하고 다른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기 때 우리가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아기 때 들이면 그게 쉽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럼 그 명쾌 하나 해주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게 막 화를 내고 애를 혼내고 이게 아니라 엄마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엄마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범준이가 우리 엄마는 한번 안 된다고 한 이야기는 그 칼이 들어왔더라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잘 지키는 아이가 점점 잘 돼가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훈육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요즘 태어나면 진짜 돌 전부터도 심지어 프레벨 선생님이 오세요. 영어, 수학.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부모가 해주는 게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범준이는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주관이 강했으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왜 나 그때 안 해줬어? 왜 나 그 나이 때 다른 애들 다 하는 거 안 해줬어? 이럴까봐.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애들은 엄마들의 착각이에요? 엄마 왜 나 영어 유치원 왜 나 안 보내줬어? 이런 거 있잖아. 자기는 갔는데 동생이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쟤는 왜 영어 유치원 안 가? 그래서 엄마가 기특하다. 저희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렇게 어린 나이에 가득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만 힘들고 동생은 안 힘들고. 아, 나만 힘든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집에서 노는데 나는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를 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거 그럼 대치동 엄마들 다 봐야 돼요. 참 이게 정말 아이를 20살 넘도록 키운 우리 엄마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좀 믿음이 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아들을 둘 키우셨으니까 아들을 키울 때 앞으로 어떻게 엄마가 대해주고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아기가 너무 어릴 때는 아기의 의견을 너무 존중해주는 게 꼭 아이를 위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그 규칙 안에서 행동하도록 했을 때 애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것을 언제 허용할지에 대한 거는 부모님이 그림을 그리고 그 시기까지는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는 아이가 따라주게 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걸 통제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자기 생각을 세세하게 얘기하고 그럴 때 많이 물어봐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 6살 정도부터는 계속 보통 만 3세가 지난 다음이에요. 3세 전에는 엄마가 어떤 틀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범준이 키우면서 기억에 남는 이때 정말 너무 기억에 남고 행복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아니 사실 진짜 오늘 너무 선생님께 막 제가 힘든 얘기만 하고 고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소아과 의사라서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진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 출산을 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라는 걸 제가 어제 남편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범준이 딱 제가 출산을 하고 제 여기에 얹었을 때 그 따뜻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때를 써서 막 진짜 둘 다 너무 화가 나고 막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랬는데도 돌아서서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냥 그게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도 육아고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일도 육아다라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거든요. 나이 아까 제가 반전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로 한 77년생이시 왜냐면 제가 결혼이 늦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보다 조금 아이를 언니인 거 하고 아이들이 20대이면 잠깐만 98년도에 첫애를 낳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98년도에 제가 17이었어요. 17살 68년생 대충 60년대 맞습니다. 68년 아니에요? 69년이에요. 69년생이세요? 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 69년생이면 50대 중반이시라고요? 곧 환갑을 바라보신다고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